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네바다 산맥. 아니, 자네들 도대체 여긴 어떻게 온 거야? 귀신에라도 홀린 건가? 여기 지금 한국 음식을 팔고 있는 식당이 맞는 거지? 자네가 내 볼 좀 꼬집어봐. 이곳의 한 식당에서는 거짓골을 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상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산에 사는 귀신들에게 홀렸다는 듯한 말을 하며 개 중에는 자신의 볼을 꼬집어대는 사람도 보이는데요. 사실 이들은 미국의 유명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차 이곳을 찾았던 촬영팀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유명 방송국에서 촬영팀장을 맡고 있는 로건 클라크라고 합니다. 유명한 방송국에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늘 지니고 있는 저였지만 그러한 사실들이 저 자신의 가치까지 높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방송국 내에서도 인정을 잘 받지 못하는 만년 과장으로 유명하죠. 경력은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프로그램 촬영권을 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단 몇 번의 기회는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온 듯했습니다. 이봐, 로건. 자네도 벌써 방송 짬밥이 10년이지? 근데 실적은 왜 이 모양인가? 무슨 문제라도 있어? 잘한다 싶어서 일 좀 맡겨보면 잡아뜨리고 그런 게 반복되니까 자꾸 자네만 승진 명단에서 제외되는 거 아닌가? 딱 하나야. 딱 하나.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이번에는 잠잠하다 싶었는데 어김없이 상사에게 호출받은 저는 실적을 빌미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병만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약이 될지도 모를 무언가를 흘려주시긴 했죠. 맡겨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애원해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던 자연 다큐멘터리 신생 프로그램 촬영권을 이번에 한번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욕을 시원하게 먹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입장이었어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번 기회를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성공시킨다면 저 또한 방송국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기회가 충분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저의 그러한 절실한 기대들이 절망으로 바뀔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방송국 내에서 입지를 다지고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쪽팔리잖아요. 제 동기들은 죄다 현장직 졸업하고 펜대나 굴리면서 편하게 고연봉 받으면서 일하는데 저는 아직도 초짜들이나 다니는 현장에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말입니다. 사실 제가 성격상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처음에 저에게 이 다큐멘터리 촬영권을 준다고 했을 때 내키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방송계에서는 일명 폭탄 돌리기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봤자 큰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의 프로그램들도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번 촬영권을 최종적으로 폭탄이 아닌 기회로 생각했고 우리 팀원들을 꾸려서 촬영을 준비했죠. 우리가 촬영해야 할 촬영지는 다름 아닌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동식물들이 존재해서 우리가 촬영할 자연 다큐에는 최적화된 곳이었죠. 또한 이곳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있었고 특이한 바위의 형태와 폭포, 그리고 동굴들과 고산지대의 생태계 등이 아주 흥미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촬영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흥미롭고 아름다운 경관에 취하여 아주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촬영 중반에 이르렀을 때였죠. 다큐멘터리 촬영의 특성상 하루 이틀 만에 촬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그 촬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촬영 팀원들도 혹시 모를 스케줄 변동사항에 대비하여 단기 촬영 계획에서 장기 촬영 계획까지 모두 준비한 상태에서 촬영에 돌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계획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대자연의 힘은 그야말로 예측 불허와도 같았습니다.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저와 팀원들이 그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노출이 될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산악지대의 날카롭고 험난한 산세를 주제로 촬영하던 와중 며칠 전 있었던 폭우의 여파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사태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촬영 장비를 챙길 엄두도 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같이 촬영에 임하던 팀원들을 챙길 여유도 없이 저 한 목숨 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난 이후에야 주변을 둘러보니 겨우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왜 그렇게 불의의 사고는 연속적으로 생기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촬영 장비도 저에게는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늘 가지고 다니던 휴대전화도 산사태에 놀라서 도망을 가느라 어딘가에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산사태에 정통으로 휩쓸린 것은 아니라서 심하게 다친 곳은 없다는 것이었죠. 이때 처음으로 제가 이 촬영권을 맡은 것에 후회감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원래 다큐멘터리 촬영은 초보자에게 맡겨지지 않았고, 나름대로 베테랑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만 맡겨지는 특권과도 같은 것이었기에 저 스스로가 베테랑이라 착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촬영은 저에게 있어서 기회가 아닌 폭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제가 갇힌 곳은 지형적으로 산사태 때문에 일그러져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인지 특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장비들 없이 맨손으로 이곳을 벗어나야 했기에 자칫 잘못하면 낙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를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동했고, 이동한 거리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도 아주 심한 상태였죠.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배에서는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참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조금 늦게 울려도 될 배꼽시계가 저더러 들으라는 듯 아주 우렁차게 울리더군요. 촬영을 나오기 전에 속이 더부룩해서 남기고 온 스파게티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이런 날에는 맛있는 고기에 뜨끈한 국물 요리, 그리고 위스키 한 잔이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 배가 고파서 꿀꿀이 죽이라도 있으면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모두 무사한 걸까? 팀원들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나 혼자 살자고 죽기 살기로 도망을 치다니. 이거 너무 쪽팔린 일 아닌가? 나는 정말이지 팀장의 자격이 없는 놈이구먼.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기적으로 허기진 내배까지 완벽하네. 저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팀원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나마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이곳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면 저는 꼼짝없이 이곳에서 알 수 없는 야생 동물의 먹이가 되거나 굶어서 호도 가도 못하다가 죽을 것이 자명했죠. 산사태로 일그러진 토지들을 뚫고 한참을 이동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봐왔던 자연 그대로의 모습들과는 조금 이질적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너무 고프고 장시간 울퉁불퉁한 토지를 신경 쓰며 이동을 해온 터라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이내 그 이질감이 무엇인지 알아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나무들에 표시된 알 수 없는 무늬의 표식들이었죠.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동물이나 짐승이 아닌 사람이 표시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본능적으로 표식에 이끌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동이 늦었던 탓일까요? 이제는 해가 산 너머로 숨어버려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없었고 촬영 장비도 없었기에 저는 이대로 길을 잃고 죽을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었죠. 어쩌면 거의 확실하게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다리에도 힘이 풀리면서 희망이 사라져 버리자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숲속 어딘가에서는 늑대의 울음소리도 들리는 듯했습니다. 무서웠고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저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 더더욱 잔인하게 다가왔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의 절망감은 서서히 희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저는 야밤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동했고 급기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있는 듯한 집에 불이 켜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은 불빛 안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마치 식당처럼 굴뚝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죠. 아마도 저곳에 가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급하게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두막집 앞에 당도했고 문을 열려고 하는 찰나였죠. 하지만 저는 선뜻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 저의 손을 보니 온통 흙구덩이에 뒤덮여서 이게 사람 손인지 곰 발바닥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제야 오두막 창문에 비친 저의 모습을 확인해보니 이건 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었고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 숲에 사는 미스터리 생명체인 바야바라고 오인할 정도의 몰골이었죠. 자칫하면 이곳 주인에게 문전박대를 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후 너무나 깜짝 놀라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부터 문이 벌컥 열렸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주 인상이 좋은 아시아 계통의 중년 남자분이 나왔습니다. 거참 오늘은 별일이네. 하루에 거지를 2명이나 보다니. 어서 들어오쇼. 음식 식으면 맛없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아시아 계통의 중년 남자에게 거지 취급을 당했지만 또 그와는 반대로 안으로 들어오라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염치불고하고 신세를 좀 지자는 말을 끼워 넣으면서 안으로 들어간 저는 순간적으로 동공이 커지며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죠.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거짓골을 한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산사태 때문에 헤어졌던 저의 촬영 동료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와 인사를 나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침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어진 촬영 팀원은 총 8명이었는데 이제 겨우 생사를 확인한 팀원이 제 앞에 있는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침울함도 잠시. 저는 코를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들에 정신을 빼앗겨서 팀원이 먹고 있던 음식들을 바라보았고 이내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굶주린 허기를 달래기 위해 가장 먹고 싶어 했던 고기 요리와 정체는 알 수 없지만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국물 요리가 있었거든요. 한국 요리가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쪽에 있는 고기 요리는 삼겹살 구이라는 것이고 국물 요리는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제 아내가 좋아했던 음식들이죠. 아까 거지라고 놀린 건 농담인데 다들 너무 진지한 표정들이라 무안하네요. 미국식 농담인데 미국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으니 설마 내가 아시아 사람이라서 그런 거요? 여기가 예전에는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었으니 다른 동료들 만날 때까지 편히 쉬다 가시오. 유쾌한 입담을 자랑하는 이곳의 주인분은 한국분이었는데 터프하고 걸쭉한 말투와는 다르게 저와 팀원에게 마음속 깊이 배려를 해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와 팀원은 객사하고 말았을 테니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죠. 저는 그분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했고 다급하게 현재의 위치를 물었고 위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전화를 빌려 구급대에도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렸는데 산사태 때문에 헬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이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죠. 게다가 지금 시각이 어두운 밤이어서 수색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팀원들의 생사가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았던 저는 초조해졌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수색대와 구급대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격과 경악으로 뒤바뀌었으며 이내 환희와 오열로 또 한 번 변화했습니다. 혹시 조울증이 있냐고요? 그런 거 안 키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의 입장에 있으셨다면 똑같이 조울증과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구급대에 연락을 취한 지 불과 3시간 안에 이곳 한국인 중년분이 소유하신 오두막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8명의 촬영팀이 모두 무사히 모이게 되었거든요. 정말이지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정말 이런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저는 순간적으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기적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네들 도대체 여긴 어떻게 온 거야? 귀신에라도 홀린 건가? 여기 지금 한국 음식을 팔고 있는 식당이 맞는 거지? 자네가 내 볼 좀 꼬집어봐. 심지어 지금의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어떻게 우리가 이곳으로 모인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산사태로 흩어져서 무사할 수 있었는지 하늘에 감사할 따름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한국인 중년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그 표식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던가요? 참, 눈물 나는구만 그래. 오늘따라 내 마누라가 더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나무의 표식들은 내 아내가 살아생전에 표시해둔 산악 표식입니다. 밤에도 잘 보이도록 야광칠까지 해놓았죠. 내가 워낙 길치였거든. 아내는 등산하는 걸 아주 좋아했는데 남편이라는 게 부실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다니니까 그런 걸 표시하기 시작하더라니까. 그제야 저를 포함한 팀원들이 야밤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모여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인 사장님의 아내분이 생전에 만들어둔 마킹 덕분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와 팀원들은 무사히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고 세월이 흐른 지금은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큐멘터리는 대박이 터져서 덕분에 저도 승진이라는 걸 해봤죠. 그리고 그때 그 한국인 사장님은 아내가 돌아가신 이후로
식당 운영을 접었는데 우리 촬영팀이 다녀간 이후로 다시 영업을 시작했죠. 그건 저의 당부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그냥 썩히기에는 아깝지 않느냐고 했던 말이 영향을 끼친 듯했죠. 실제로 그 음식들은 제가 먹은 음식 중에서도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맛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늘 팀원들과 같이 식사를 할 일이 있으면 그곳으로 회식하러 다니고 있죠. 어쩌면 돌아가신 한국인 사장님의 사모님께서 일부러 우릴 그곳으로 인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억측까지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배려 덕분에 저와 팀원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